지금은 사실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 당시에는 지금 3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굴절도 검사를 요 건물의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은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실 용이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하지, 계단 오르기 정도로 어렵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병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오늘이라도 가세요. 여기 제가 안과에다가 여기 저 안경원에다가 다 얘기해 놨어요. 예? 가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 후보가 말한 킬체인은 군의 방어 체계로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먼저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군의 매뉴얼에 실존하는 작전이지만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군의 공식 용어 또한 3년 전 전략 표적 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가정적 상황이라고 해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멸공 논리는 그저 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제1야당 후보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거라며 철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말고 우리 군의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수도권 방어에 사드까지 필요하지 않다면서 외교적 문제만 불러올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처음 밝혔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오늘은 특단에 조치하고까지 강조하며 다시 언급했습니다. 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경북 성주의 사드는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해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아직 배치 지역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1조 5천억 원 예산을 들여 자체 구입해 한국군이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드 추가 배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최소 고도 40km 이상의 미사일만 요격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KN-23처럼 저고도 미사일 요격엔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논란 많은 사드보다는 이미 구축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이 훨씬 효과적이란 겁니다.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보 현안을 경략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무책임하다며 다른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면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언급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가 경선 당시엔 사드가 배치된 성주 주민들의 반발과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강조하더니 지금은 표에 눈이 멀어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은 이른바 산물정책 중 하나인 한미일 간 군사동맹 불참을 두고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 찬성이냐 반대냐 논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심 후보는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기에 당연히 한미일 동맹에 반대라고 했지만 윤 후보는 답은 명확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사시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기 한미의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이재명 후보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찬성한 망언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승만도 그 어려운 한반도 6.25 동란 당시에 일본군 진입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실언이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일본과의 군사동맹 여지를 두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도 키예프 안팎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사이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러시아의 진격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며칠 안에 수도가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 고층 아파트로 순식간에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깨끗하던 거실은 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Нам удалось спастись, мы были на кухне, повезло, прямое попадание в квартиру, в зал. У жены со старшим сломаны ноги, открытые переломы, младшего увели спасатели куда-то, я его сейчас разыскиваю. 수도 키예프 안팎에서 교전이 본격 시작된 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러시아군이 동쪽과 북쪽, 남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키예프 시내 중심부에까지 큰 폭발음과 총성이 계속 울려 퍼졌고 주요 도로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특히 키예프에서 남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바실키프에서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일단 막아내긴 했지만 밤사이 키예프주에서만 교전으로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침공일의 사망자도 19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외에도 서부 리비프와 남동부 마리우폴 등지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인구 15만 명이 밀집한 주요 도시 메리토폴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SNS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복했거나 수도를 탈출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이 같은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Я тут. Ніякої зброї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발에 러시아의 진격이 다소 늦춰지고 있지만 미 정보당국은 수도 키예프가 며칠 안에 함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민간인 학살로 알려진 대전 형무소 현장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 자료를 찾아낸 건데 전쟁 속 폐허로 변한 대전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대전 형무소 앞마당.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처형당한 민간인 시신이 쌓여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 주변에는 시신을 수습하는 미군 모습도 보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서 학살이 자행된 뒤 안매장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언덕. 가족을 발견한 듯 입을 가리고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에서 당시 참상을 짐작케 합니다.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으로 국내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대전의 현대사 연구는 물론 1950년 전후 대전시가지 구조와 중요 건축물의 모습을 고증하고 복원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 문화적 발전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20여일 만에 전개됐던 대전 전투 상황도 생생히 기록돼 있습니다. 쓰러진 팻말에는 대전이란 지명이 선명하고 포를 쏘고 도로에 지뢰를 묻는 군인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폭격이 지나간 대전 도심 한복판. 폐허 속에 옛 산업은행 대전 지점과 목척교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대전 중앙로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 건물이 조선 식산은행 대전 지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 안경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영상을 포함해 오는 12월 한국전쟁 70년을 기념해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과 대전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